제약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의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리레이팅 될 때 코스닥 1500도 안녕하십니까.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IT와 BT,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반도체를 한번 말씀드렸고 BT, 제약바이오를 한번 투자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계좌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약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플랫폼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혹은 기업의 사이즈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혹은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국내나 해외 쪽에 여러 가지 학회 일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 법한 종목군들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 일정과 학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단의 흐름과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개편이 되었고요. 인터넷을 비롯한 IT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의 돈을 정말 빨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부분도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미스터 캡이라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머크, 존스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기업에 대한 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나오는 뷰,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이번 기회에 이 기업이 무슨 업체이고 어떠한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말에 필요 없는 정말 대단한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황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셀트리온을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형적인 제약바이오 업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램시마이스시랑 레키노라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뉴스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 크룩시마가 정말 핫했죠. 올해는 조금 경쟁이 심화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약해지는 만큼 다른 친구들이 힘을 더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허주마 역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 이런 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은퇴하신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셀트리온 합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셀트리온 투자자분들 혹은 셀트리온 투자를 기대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힘을 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꽤나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추정 PER이 한 40배 정도 되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힘을 받고 조금 더 차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줘야 다른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의 강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조금 힘이 딸린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힘을 보신다면, 그리고 최근의 차트를 보신다면 그런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스탠다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준, 표준 규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의 캐파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업체로 시장에서 혹은 투자에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강점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글자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포함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있고요. 2010년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와 함께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제약 산업을 어떻게 보면 찍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황이 그냥 접근하기가 뭐 그냥 별거 아닌 사업이 아니라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삼성전자 같이 정말 돈 많은 기업이 아니라면 아마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제 사공장에 대한 부분이죠. 인천 송도에 25.6만 리터의 사공장이 이제 내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의 물량이 가동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엄청난 캐파가 다시금 확인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면 대비해서는 사실 실적이 아직은 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정 PER이 160배 정도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PER 보신다면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지금 값이 비쌉니다. 지금 8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고, CMO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향은 지금 모더나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내용을 더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CMO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오거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CMO 시장은 작아질래야 작아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녹십자입니다. 그린크로스 뭐 이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죠. 녹십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라이징 스타입니다. 지금이야 제약바이오가 살짝 힘을 잃어가는 부분이라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녹십자는 이슈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편입되면서 한 1,3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이라면 MSCI 정기 변경을 노리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녹십자의 추세적인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단,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조건부 허가 획득 실패, 뭐 이런 부분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모멘텀이나 앞으로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헌터라제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북미 법인의 처분 이익, 어떻게 보면 녹십자의 호재로 인식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더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슈를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 쪽에서 아마 리포트나 내용을 참고하신 분들은 녹십자 본주도 있겠지만 녹십자 랩셀의 가능성을 한번 더 보셨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다면 NK세포치료제 쪽에서 굉장한 강자로 인식되고 있고, 자체 개발한 CAR-NT 플랫폼에 대한 기술에 대한 보유는 글로벌 제작사 머크와의 계약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녹십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나올 겁니다. 그냥 녹십자뿐만 아니라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녹십자 홀딩스 뭐 이렇게 쭉 나올 텐데, 포인트별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중장기적인 추세를 원하신다면 녹십자에서 좀 기술이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뭐 뷰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녹십자 랩셀, 나는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 나오는 슈팅 나오는 종목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황은 꿈으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 꿈이 현실로 됐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펌핑과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로의 성장을 같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넘어서 업황을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 있던 제약바이오 업황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기업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본업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각자의 기업들이 글로벌 단에서 굉장히 힘을 더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업황이라고 또 생각되는데,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의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리레이팅 될 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업황이 성장을 한다면 코스닥 1500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제약바이오 업황에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고, 저 역시도 더 좋은 제약바이오 업황이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